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주말의 시작 토요일 날씨가 상당히 화창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저도 드라이브를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연어에 소주 한 잔을 먹다가 숙취가 너무 심했습니다. 역시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술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술병 제대로 난 것 같네요. 즐거운 토요일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비트코인 ETF의 예비 승인 소식과 더불어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 소식까지 굵직한 소식들로 인해 소폭 상승을 했지만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암호화폐 시장의 엄청난 폭락을 야기했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 기조와 채굴 금지 소식임에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5월 말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철옹성 같던 기조가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의 전 총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가 경제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 전 총재는 암호화폐가 경제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전 인민은행 총재의 경우는 지난 6월 10일 상하이에서 개막한 루자주의 포럼 2021에서 암호화폐가 실물 경제에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암호화폐가 금융 발전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강경한 금지 정책 기조가 보이는 듯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최대 정책자문위원회인 사회과학원의 경우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향후 민간 암호화폐 발전 방향을 주시해야 하며 관련 리스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 선제적으로 민간 암호화폐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민간 암호화폐를 외환 보유고에 편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의견을 중국의 중앙정부에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 아무리 중국이 본인들의 의견에 반하는 사람들을 손쉽게 제거한다 해도 중국의 최대 정책자문위원회이자 중국 4대 권력 중 하나인 사회과학원의 의견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대부분 의견을 말했을 때 수용이 되었었죠. 현재 표면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이 중국에서 완전히 금지가 될 듯한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중국 정부의 입장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오늘도 지금 아는 지인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망하는 것이 아니냐 아주 세게 물려버렸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이 박앤셀 기간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없어질 것 같은데 무슨 추가 매수를 하라는 거냐 오히려 역정을 내더군요. 현재 이외에도 많은 정황을 보았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낮아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추가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최대의 비트코인 펀드 운용사이죠. 그레이스케일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6개 보험사가 지난 1분기 약 31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6개 보험사가 지난 1분기 그레이스케일을 통해 약 31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금융분석업체 S&P 글로벌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미국 6개 보험사의 경우는 그레이스케일의 암호화폐 투자 신탁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투자액은 대략 310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직접 매입하기보다 이러한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체들이 구매와 저장을 알아서 처리하고 또한 SEC에 등록이 이미 되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의 경우는 가격의 하락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론의 CEO 저스틴 썸뿐 아니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매입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며 수많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암호화폐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루라도 빨리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기를 바라는 투자자분들의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지인한테도 말했듯이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나 낮아진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박앤세일 기간입니다. 상승장 당시 커뮤니티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월급 받아서 비트코인 한 개 사기도 한 개 만들기가 힘들다. 비트코인 3만 달러대에 샀어야 됐는데 4만 달러대에 샀어야 됐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지금 바로 그 가격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때도 못 샀던 투자자분들이 지금의 가격에 과연 살 수가 있을까요? 물론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못 사는 분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가격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아닌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를 보시며 이 시장의 펀더멘탈을 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가격은 가치에 수렴하게 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투자자들에게서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인데요. 최근 채굴 문제로 POW 방식보단 POS 방식의 코인들이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더리움 또한 POS로의 커리큘럼이 다 짜여져 있는 상태이죠.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의 한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의 수석 전략가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추월,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의 수석 상품 전략가인 마이크 맥글론의 경우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월, 시가총액 1위의 암호화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모두 가격 상승에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더리움은 기초 체력과 응용 사례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속성을 강력하게 보완하고 있다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력을 기반으로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 중 하나이다. 새로운 토큰 및 탈중앙화 응용 서비스 NFT를 만드는 개발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최초 발행 당시 비트코인의 확장판임을 시사하며 이더리움이 발행이 되었었죠. 이때 당시 이더리움 안에 있는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능을 보며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을 희대의 천재라고까지 칭송을 했었습니다. 이 기능이 시사한 바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죠. 현재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을 통하여 수많은 토큰들이 발행이 되며 심지어 얼마 전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2억 달러 채권까지 발행을 하면서 수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채굴 이슈까지 합쳐지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마이크 맥글론의 의견을 본 것일까요?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자리를 지킬 것이다 이야기를 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쉽게 왕자를 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로의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왕이다. 자리 계속 지킬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유명 온라인 자산 투자 플랫폼 이토로의 CEO 요니 아시아의 경우는 한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제왕이라 이야기를 하며 비트코인이 이 자리를 계속 지킬 것이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 세계에는 여전히 50억 명의 인구가 기본적으로 좋은 로컬 화폐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향후 3에서 5년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힘들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10년 안에 100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디지털 자산,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전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모든 코인을 합한 시가총액이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약 1.5조 달러인 것을 감안할 때 적어도 10년 안에 약 100배 이상의 시장의 확장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견에 반감을 가지는 분들 또한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암호화폐 시장과 비교했을 때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자산 시장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도 너무도 작은 시장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보자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막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작은 숫자이죠. 하지만 전통자산인 금의 자리를 상당히 빠르게 위협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금의 자산을 흡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당길 트리거로는 미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5일 뒤 다음 주 목요일 만일 바네크 ETF의 승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의 가격은 다시는 보지 못할 가격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승인이 나지 않는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게리 겐슬러의 발언들과 나아가는 방향, 미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기조, 글로벌적인 트렌드를 볼 때
때문에 비트코인 ETF는 무조건 승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가 길어지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죠. 절대로 암호화폐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장이 상당한 기회의 장이라는 사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64,000달러일 때나 지금 35,000달러일 때나 동일하다는 것, 오히려 지금이 더욱 자산 증식의 기회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인데요. 이 CBDC의 경우는 현재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시작된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며 화폐의 근본을 재정립하는 화폐혁명으로 보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가장 앞서 있는 국가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인데요. 중국의 경우는 CBDC의 진척 속도는 상당히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제는 상용화에 거의 근접한 것일까요? 중국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위안화의 지갑의 경우는 핸드폰 번호만으로 개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유력 매체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위안화 월렛 핸드폰 번호만으로 개통이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력 언론인 북경 청년보의 경우는 오늘 중국 인민은행 CBDC 연구소장 무장춘을 인용하면서 디지털 위안화 월렛의 경우는 KYC 정도에 따라 결제한도, 이체한도를 두어 차등 관리할 것이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메인 월렛의 여러 개의 서브 월렛 설정을 지원하며 기업체를 위한 자금 취합 및 배분, 회계 처리, 재무 관리 등의 기능 또한 제공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CBDC의 상용화를 내년이죠. 2022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CBDC의 개발과 상용화가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의견 또한 상당히 갈리는 상태이죠. 개인적으로 앞선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CBDC의 발전은 암호화폐 시장을 음지에서 양지가 아닌 땅에서 달까지 올려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의 경우는 제도권으로의 진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 문제와 자금 세탁 문제입니다. CBDC의 경우 절대로 탈중앙화가 아닙니다. 모든 자금의 흐름을 국가가 앉아서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빅브라더에 가까운데요. 현재 이러한 상황 속 글로벌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규제 중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자금 세탁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이러한 문제를 한방에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CBDC 월렛에 자산관리 탭을 만들어 주식, 펀드뿐 아니라 암호화폐를 추가하게 되어 CBDC 월렛에서 바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든다면 세금 문제뿐 아니라 자금 세탁 문제 또한 해결책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CBDC에 암호화폐가 추가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국가가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했다라는 증거가 되기에 자금의 유입이 훨씬 더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CBDC의 사용화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반사이익을 주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크나큰 이정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12,000년 화폐 역사의 대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결정 소식인데요. 이 소식에 많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JP모건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결정은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결정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움직임은 경제적 이득이 없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JP모건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공식화 결정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하는데 최근 노트에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형적 경제적 이익을 보기 어렵다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은행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제2의 법정화폐 형태로 채택하기로 한 국가의 결정이 국가통화기금과의 구제금융 관련 협상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주가 아니죠. 얼마 전 IMF의 경우는 엘살바도르의 주요 비트코인 법안이 법적, 재정적 문제를 제기했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BIS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채택 법안을 흥미로운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현재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지위 획득과 더불어 많은 법안의 수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또한 비트코인의 세금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태이죠.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가 되었으니 현행법상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예상 외의 기관에서 엘살바도르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게르게 코인, XRP 발행사 리플사인데요.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암호화폐 지갑 기업인 스트라이크와 제휴를 맺어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의 한 개발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스트라이크 월렛이 리플의 주요 솔루션 ODL을 베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개발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의 스트라이크 월렛은 리플 ODL 솔루션을 베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도입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디지털 월렛 업체 스트라이크의 제품이 리플의 ODL을 베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트라이크가 비트코인을 테더로 변환하는 방식이 리플의 ODL과 충격적으로 유사하다 지적을 했는데, 미디어에 따르면 스트라이크의 경우는 실시간으로 자동화된 리스크 관리 및 거래 인프라를 사용해 비트코인을 자동적으로 USDT로 변환한다고 합니다. 앞서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디지털 지갑 전문 업체 스트라이크와 손을 잡고 비트코인 기술을 활용해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야기를 했었죠. 이에 관해서 분명히 스트라이크 입장에 이제 표명이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될 문제로 보이는데요. 이는 법적 공방 문제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이죠. 만일 베낀 것이 사실이라면 리플사와 XRP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 되겠죠. 리플사의 ODL 솔루션이 결제 분야에서도 화폐 대용으로 쓸 만큼 상당히 완성도 있는 것이라는 게 전 세계의 마케팅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를 시작으로 현재 리플사가 바라고 있는 CBDC의 브릿지 통화로 XRP를 채택하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반문이 있게 될지 내용 나온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보다 7포인트 오른 28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며 극단적인 공포에서 드디어 극단전이 빠진 이제 공포 단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35,000달러대에서 계속해서 등락폭 거의 박스권 안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암호화폐 시장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은 정말 완연한 기회의 장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4.26% 하락하며 3,950만원대, 이더리움이 5.45% 하락한 258만원대, 테더의 경우는 환율이죠. 1,116원대, 환율이 어제보단 좀 오른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7위의 우리의 게르게 코인, 지금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5.3% 하락하며 917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다시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3.3%,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8%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좀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